딸애가 결혼식 올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베고 있던 몸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불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작은 읍내 예식장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일과 그 뒤에 감춰진 진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웃집 드라마 오늘의 이야기. 결혼식장에서 쓰러진 딸, 석 달 뒤 밝혀진 진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읍내 성당 종이 울리던 그날 아침이었다. 미선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꾸만 배를 만졌다. 임신 7달째. 배가 제법 불렀다. 엄마, 나 이상하지 않아? 곁에 서 있던 순애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럼 우리 미선이가 제일 예쁘지.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읍내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였다. 참, 복도 터지겠네. 애까지 생겼다면서? 좋겠다, 좋아.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신부에게 향했다. 그런데 미선이가 몇 걸음 걷다 말고 비틀거렸다. 순간 식장 안이 조용해졌다. 미선아. 신랑 태수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미선이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밤 하얀 드레스는 그대로 걸려 있었다. 만약 당신 집 일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읍내 구멍가게 앞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결혼식 중에 죽었다며? 애밴 몸으로. 혹시 시댁에서 뭐라 한 거 아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진실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순애는 딸방을 정리하다 서랍 속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요즘 누가 나를 보는 것 같다. 머리도 자꾸 아프고. 짧은 글귀였지만 순애의 손이 멈췄다. 경찰 조사실에서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약 먹었다고요? 그건 끄는 약인데요. 하객 중 한 명이 증언했다. 신부가 식 전에도 어지럽다 그랬어요. 그날 밤 순애는 공책을 꼭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정말 그냥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만든 일이었을까? 태수는 결혼식 때 찍힌 영상을 계속 돌려봤다. 웃고 있던 미선이가 갑자기 멈추는 장면. 그 순간 화면을 멈췄다. 영상을 확대하자 뒤편에 모자 쓴 남자 하나가 보였다. 그 남자가 신부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태수는 사진을 들고 경찰서로 갔다. 형사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 산부인과 강민수 선생 아닌가?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의사가 결혼식장에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태수는 중얼거렸다. 미선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이 점점 낯선 그림자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배우자 휴대폰에 모르는 이름이 남아있다면 열어보겠습니까? 순애는 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미선아. 그날 널 못 잡아서.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그날 병원에서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이 약을 다시 먹으라 했거든요. 순애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미선이 서랍엔 복용 중단이라 적힌 처방전이 분명 있었다. 처방한 의사 이름은 강민수였다. 왜 다시 먹으라 한 거지?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는 휴가 중이라 했다. 순애는 창백한 얼굴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딸을 죽인 건 약이 아닐 수도 있어. 당신이라면 누군가의 실수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겠습니까? 강민수는 병원 옥상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냥 환자 결혼식이라 간 겁니다. 동료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진실 알고 싶지 않으면 입 닫고 있어. 그는 손에 쥔 담배를 떨어뜨렸다. 어둠 속 어디선가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강민수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남은 건 빈 책상과 서명 안 된 서류뿐이었다. 태수는 직감했다. 누군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문자를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검 결과가 나왔다. 미선이 혈액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다. 형사가 말했다. 이 약은 임산부한테 치명적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 약 끊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형사가 문자 하나를 보여줬다. 오빠 의사 선생님이 약 다시 먹으래서 먹었어. 태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결혼식장을 다시 찾아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텅 빈 무대 위 하얀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 같았다. 누가 널 그렇게 만든 거야, 미선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진실은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 시선은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사람들 의심 속에서 침묵하겠습니까? 미선이 노트북이 켜졌다. 비밀번호를 푸는데 며칠이 걸렸다. 폴더 하나가 열렸다. 영상 파일이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봐주세요. 영상 속 미선이는 얼굴이 창백했다. 병원에서 말이 자꾸 바뀌어요. 아기 괜찮다 했다가 또 위험하대요. 그리고요, 밤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어요. 영상 끝부분 모자 쓴 남자가 스쳤다. 얼굴이 살짝 보였다. 강민수였다. 순애의 숨이 멎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멈췄다. 저 사람 왜 거기 있었던 거야? 만약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 죽음이 의사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 병원 주차장. 강민수가 차에 타려는데 태수가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그날 왜 결혼식에 왔습니까? 강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미선이가 당신을 무서워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막으려 했습니다. 병원이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요? 신약 테스트요. 부원장 지시였습니다. 태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민수 휴대폰이 울렸다. 진실 말하면 넌 끝이야. 그는 휴대폰을 끄며 중얼거렸다. 이제 저도 돌아갈 데가 없네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강민수는 사라졌다. 진료실엔 봉투 하나만 남아 있었다. 윤미선 사건의 진실 전달 바랍니다. 봉투 안엔 처방 변경 승인서가 들어 있었다. 도장은 부원장 이름으로 찍혀 있었다. 순애와 태수는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부원장은 비웃듯 말했다. 이미 폐기된 기록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나왔다. 강민수 씨 실종. 순애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내가 직접 찾아야겠어. 만약 당신이라면 진실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USB 안에 든 음성 파일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윤미선 씨 약 처방 바꾸라 하셨잖아요. 부원장님 지시로요. 그건 위험합니다. 지시 안 따르면 인사조치 들어간다고 했어요. 음성이 끊기자 순애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태수 씨, 이건 살인이에요. 그녀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 끝, 불 꺼진 진료실 앞에 서자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태수가 속삭였다. 여기 안에 진실이 있겠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기록실 안 서류 더미 사이로 부원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다. 그 파일만 없애면 아무도 몰라. 순애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부원장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고함을 질렀다. 여긴 출입 금지야. 우리 딸 죽인 게 당신입니까?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비웃었다. 세상이란 게 원래 이런 거래로 돌아가는 거요. 그 말에 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임신부 실험 약물 투여 대상자 명단 마이너스 윤미선. 진실은 그렇게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었다. 순애는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다. 이게 제 딸 죽은 이유입니다. 서류를 내밀자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간호조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차트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실험용이었죠. 회관 안이 웅성거렸다. 그럼 병원이 거짓말한 거잖아.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건 우리 마을 일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날 밤 병원 앞엔 촛불이 켜졌다. 그리고 속보가 떴다. 강민수 씨 생존 확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가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뭘까? 진실은 정말 다 드러난 걸까?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 병원 이야기가 나왔다. 윤미선 씨 사건, 병원 내부 실험 사실 확인. 강민수가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분 죽음은 의료 비리 때문입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대로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자들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원장은 긴급 체포됐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미선아. 태수가 그녀 손을 꼭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태수는 매일 미선이 사진 앞에서 말을 걸었다. 조금만 더 눈여겨봤으면 달라졌을까? 순애가 그를 안으며 말했다. 넌 충분히 사랑했어.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 밖에서 아이들이 종이약을 매달고 있었다. 미선 선생님,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졌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 이제 보내줄게. 봄비가 살짝 내리고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엔 보건소가 들어섰다. 순애는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다. 태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강민수는 해외로 떠나 의료윤리단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읍내 신문엔 이렇게 실렸다. 결혼식장에서 쓰러진 딸, 진실은 밝혀졌다. 순애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 지었다. 미선아, 이제 다 알았단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 어깨를 비췄다. 그 미소엔 고통보다 감사가 더 묻어났다. 몇 달 뒤 순애는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보낸 사람은 강민수였다. 그날 저는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봉투 안엔 미선이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작은 생명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순애는 그 사진을 품에 안았다.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 다시 살아간단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를 열고 웃음소리가 퍼졌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결혼식이 끝났구나.